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이 체력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올 시즌 많은 경기를 좀 소화하다 보니까 주력 선수들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피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긴 좀 토트넘 선수들 보면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좀 지쳐 보이더니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풀럼과의 경기 때는 해리 케인이 조금 지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한참 좋았을 때 어떤 집중력이나 힘 같은 게 좀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좀 놓친 모습도 있었는데, 뭐 지난번 부상 여파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지쳐 보인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풋볼 런던도 토트넘 선수들이 올 시즌 좀 강행군 일정상 하다 보니까 피로한 것 같다. 이런 피로가 가장 중요한 후반기 어떤 싸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후반기에 중요한 싸움들 많이 남겨놓고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8위긴 하는데 챔피언스리그권인 4위 안으로 이제 한두 경기 정도 차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좀 더 리그에서도 밀어붙여야 되고, 유로파리그도 이제 16강 올라갔는데 디나모 자그레브와 경기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로도, 특히 이제 주력들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올 시즌 정말 많은 경기를 좀 소화했어요.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올 시즌 토트넘이 모든 공식 대회에서 43경기를 치렀습니다. 팀들이 정말 많은 경기를 한 시즌 소화하면 여러 가지 다 대회 합치더라도 한 50경기에서 60경기 정도 사이 뭐 이렇게 좀 치르는 경우들이 좀 보통인데, 벌써 토트넘은 43경기니까 진짜 많은 경기를 좀 치른 거죠. 프리미어리그, 뭐 유로파리그, 뭐 리그컵, FA컵 이런 거 다 합쳐서. 근데 이런 지금 43경기는요, 유럽의 주요 리그 5대 리그 있잖아요. 여기에 다 합쳤을 때 어떤 팀들보다도 지금 토트넘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토트넘 진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좀 봤더니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도 예선 라운드부터 올 시즌 치렀고, 리그컵은 또 결승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를 좀 소화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일주일을 온전히 쉰 게 마지막이 1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반 정도는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건데, 1월 26일 FA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중 경기 포함을 해서 3, 4일 간격으로 지금 연속해서 12경기를 이미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야, 이거 안 지치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당장 이번 주말만 하더라도 그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풀람과의 경기로 놓고 또 한 3일 정도 이렇게 쉬고 또 바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주 주중에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홈 경기 있죠. 그거 끝나면 또 그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굉장히 중요한 싸움 있고, 또 끝나면 유로파리그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경기 가야 됩니다. 뭐 지금 약간 수년되거나 이런 경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요때까지는 계속 강행군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이 이미 지쳐 있는데 또 앞으로도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체력 안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미 주력들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굉장히 좀 피로도가 좀 쌓인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지친 거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뛰었냐면 올 시즌 토트넘의 그 선수들 중에 출전 시간 대비해서 많이 뛴 선수들 탑4를 놓고 보면 1위가 이제 호이베르인데 올 시즌만 39경기를 뛰었습니다. 3141분을 소화했고요. 진짜 많이 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그만 따졌을 때는 38경기를 뛰면 이제 한 시즌 다 풀로 뛰는 건데, 물론 모든 데 합쳤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참 시즌이 남았는데 호이베르 39경기 뛰면서 3000분 이상 좀 달렸고요. 2위는 골키퍼 요리스입니다. 33경기 뛰면서 3000분 뛰었고요. 3위가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 뛰고 있는데 38경기 모든 데 합쳐서 2967분 토트넘 출전 시간 탑3입니다. 그리고 4위가 해리케인 35경기 하면서 2708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뛰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좀, 이게 지친 모습도 최근에 지친 모습이죠. 이러다가 혹시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이미 해리케인 한번 또 부상도 당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베일이나 알리가 올라온 건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뭐 이 선수들이 어떤 전술적으로도 상대를 좀 찢어 놓는다든지 뭐 전술적인 어떤 다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당장 급한 로테이션이나 체력의 어떤 안배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벨과 알리가 올라온 게 상당히 좀 큽니다. 당장 이제 그 월요일 새벽 4시 15분이죠. 크리스탈 팰리스와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경기는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오리에가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오리에 돌아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날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특히 이제 도어티가 그 오리에가 좀 못 뛸 때 부상일 때 들어왔었는데 도어티가 좀 안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도 오리에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역시 로테이션을 좀 활용을 해서 지쳐있는 선수들 특히 양쪽 풀백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인데 오리에가 돌아오는 게 크고 왼쪽도 지난번 풀람 경기는 이제 벤 데이비스가 했는데 이번엔 레길론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 풀백이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바뀌게 된다면 지난번에 도어티, 벤 데이비스에서 이번에는 레길론, 오리에 이렇게 되면 측면 쪽에서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토트넘 전체적으로도 활기가 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레길론 뭐 오리에가 양쪽에서 벌려주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흥민에게도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로셀소가 이번 경기도 조금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부상이 자꾸 긴데 뭐 이런 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까도 이제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많은 시간을 뛴 세 번째 선수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래에 그래서 약간 조금 지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약간 체력을 좀 비축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막 수비수들을 혼자 막 제쳐놓고 이제 슈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끌어내놓고 이제 주는 들어간 선수에게 오히려 힘을 조금 안배하면서 그런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팅보다는 약간 어시스트가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마지막 골이 딱 한 달 전이에요. 2월 7일에 있었던 웨스트브롬과의 골이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골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시스트는 뭐 8개나 하면서 뭐 좀만 이르면 13골과 8개의 도움이니까 좀 있으면 텐텐 진짜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수니까 좀 골을 넣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더 가려고 한다면 좀 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받쳐주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레길론이나 오리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싸우게 되는 팰리스와 같은 경우는 좀 기분 좋은 상대죠.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독일의 레버쿠젠에 뛰다가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그 상대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2015년 9월 20일 경기였는데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청용 선수가 있었는데 이청용 선수는 이제 벤치에 있다가 기억이 좀 제가 현장 가서 기억이 나는데 요때 이제 골을 넣으면서 좀 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전설이 딱 시작됐던 거죠.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팰리스에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동안 11번 팰리스 상대에서 5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니까 진짜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었던 12월 때도 그 사실 이렇게 한번 드리블 탁 치는데 이게 튀어나갔는데 그걸 이제 해리케인이 오른발로 중거리 때리면서 케인의 골, 손흥민의 어시스트 이렇게 됐던 확실히 공격 포인트를 좀 팰리스 상대로 좀 많이 거둡니다. 뭐 팀도 사실 프리미어만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도 팰리스에게 2015년에 지고 그 다음은 11경기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팰리스는 상대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맞대결도 최근에 2경기만 놓고 보면 다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팰리스가 이제 로이 호지슨 감독이 그 4-4-2 상당히 잘 쓰잖아요. 수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무리뉴 감독의 수비와 호지슨 감독의 수비 축구가 부닥칠 수도 있겠네. 팰리스가 직전에 맨유하고도 0-0 비겼고요. 이거 포함해서 최근에 2경기가 다 0-0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경기 동안 지진 않고 있어요. 1승 2무. 3경기 동안 실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토트넘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의 다양한 전기라든지 힘의 비축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측면 쪽이 로테이션이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좀 더 탄력을 더할 수 있는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면 토트넘은 지금 8인데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4-2-3-1로 케인이 최전방 쓰게 되고 2선은 손흥민 그 다음에 이제 세컨은 지난번에 알리가 뛰었는데 로테이션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루카스 모우라 뛰고 오른쪽은 이제 베일 뛸 것 같고 허리 쪽은 은돈벨레와 호이베르 풀백은 왼쪽 레길론 복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비
산체스 오른쪽도 오리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 요리스. 원정팀 팰리스는 이제 13인데요. 부상자는 좀 많아요. 뭐 사코라든지 메카시, 메카터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부상인데 그래도 팰리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윌프리드 자하가 한 달 만에 지금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하가 벤테케 피지컬 괴물 벤테케와 함께 투톱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2선은 에제, 리드발트, 밀리보에비치, 타운젠 수비는 왼쪽부터 바나놀트, 케일, 쿠야테, 워드, 과이타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혹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체력적인 어떤 힘듦도 있고 팰리스도 굉장히 수비가 좀 강한 팀이어가지고 그냥 쉽게는 못할 텐데 그래도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재밌겠죠? 월요일 새벽에 잠 다 못 주무시고 볼 텐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